2024년 바이크 판매량 팝 50, 국내외 모든 브랜드 및 스쿠터 레저 합친 판매 순위.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도 로얄엔필드의 인터셉트를 타고 경상남도 산청군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DC 사이트 바이크 갤러리에서 양질의 정보를 올려주시며 활동 중이신 초코오이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에 몇 대나 오토바이가 판매가 되었는지, 레저 바이크만 따로 혹은 해외 브랜드만 따로 혹은 레저 스쿠터 다 합친 순위,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 종류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순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전 영상에서는 2024년 12월 한 달 동안만 판매된 이륜차 판매 대수를 브랜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오토바이 대수와 순위를 스쿠터와 레저 바이크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한솜이나 하우즈 스즈키, D&M 모터스 등과 같이 평소에는 다루지 못했었던 이런 국산 아니면 중국산 브랜드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하위 50위부터 하나하나 판매 대수와 순위를 살펴보면서 1등까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50위는 혼다의 CL500이 차지했습니다. CL500이 머플러를 언머플러로 빼어낸 혼다의 471cc짜리 엔진을 채용한 바이크로 레벨 500과 같은 엔진을 쓰는 바이크인데, 처음에 가격이 936만원인가 90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거의 돈 1000만원 정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리미트가 걸려있는 레벨 500 엔진을 또 써서 그런지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판매율이 굉장히 몇 달 동안 저조하다가 나중에 할인을 세게 먹여서 200만원가량 빼주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 덕분인지 326대가 판매가 되면서 50위를 2024년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D&M 모터스의 전기 스쿠터 EM1이 333대를 판매해서 49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산 브랜드를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다음은 착한 스쿠터의 IMAX 125가 346대가 올 한 해 동안 판매되면서 48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스쿠터가 판매량이 다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한솜의 베네트 125가 353대가 판매되면서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쁜 클래식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덕분에 요즘 종종 눈에 띄는 바이크죠. 다음 46위는 혼다의 CRF 300L입니다. 358대가 올해 판매되면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구하기 힘든 바이크였는데, 올해는 꽤 물량이 잘 들어왔었던 모양이에요. 다음 45위는 이누리의 OK1 크루입니다. 99만원의 가격이다 라고 광고하는 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전기 스쿠터입니다. 올해 358대가 판매되어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바이크뱅크의 VSX125입니다. 대만에 있는 SYM사의 바이크로 알고 있는데 심이죠. 한국에서는 바이크뱅크가 현재 수입해서 판매하는 모양이죠. 제 친구가 입문용 바이크로 VSX125를 사서 탔었는데 꽤 나쁘지 않았고 마감도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혼다의 레벨 1100 MT입니다. 레벨 1100의 수동 버전이고 366대가 판매되어서 43위를 기록했네요. 고가의 바이크인데 여기서 발견되니까 역시 혼다는 대단해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바이크이고 일반유 사양이죠. 거기에 리터급인데다 시트고도 낮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던 관심을 갖고 있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야마하의 R3입니다. 321cc의 2기통 쿼터급 바이크로 멋진 디자인과 외관, 그리고 1만 RPM이 넘는 고 RPM을 쓸 수 있고 배기량 대비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어서 대표적인 입문기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엔진 또한 내구성이 준수한 편이고 부품 수급도 원활하고, 저도 현재 R3를 보유 중인데 출력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타는 바이크입니다. 380대가 2024년에 판매되면서 4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모노 모빌리티의 MO1입니다. 3륜 전동 스쿠터이고요. 최고 속도 45km에 정속 주행 시 최대 80km의 거리도 주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437대가 판매되면서 41위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국내외 브랜드를 모두 합치고 스쿠터와 레저 바이크를 합쳐서 순위를 매기니까 그동안 못 보던 브랜드와 바이크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신선한 기분이 드네요. 40위는 보그의 SR125 GT가 차지했습니다.
441대가 판매되었는데 125cc 스쿠터로 스마트 키는 물론이고 ABS, TCS 같은 안전장치까지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죠. 39위는 더 좋은 사람의 모히또라는 전동 스쿠터가 479대가 판매되면서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동 스쿠터들이 제법 많이 판매된 게 눈에 띄네요. 다음 38위는 하우즈의 조이스타 백이 485대가 판매되면서 38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우즈, 중국산은 다른 브랜드는 몰라도 하우즈 스즈키는 믿을만하다 라고 말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네요. 다음은 존테스의 존테스 125M이라는 스쿠터로 503대가 판매되면서 37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펙이 굉장한데요. 풀 LED 등화류에 TFT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 모시사의 듀얼 ABS, 스마트키, 전동식 조절 윈드스크린, 트윈 라디에이터가 들어간 스쿠터더라고요. 다음은 대만의 심의 크로심 125가 507대가 판매되면서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만의 SYM은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회사죠. 다른 곳은 몰라도 SYM은 믿을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페달라이더 분들을 자주 뵙곤 해요. 타고 다니는 것도 자주 보이고요. 다음은 KR모터스의 비버 125V로 529대가 판매되면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버도 200만원대 저렴한 가격을 가진 125cc 스쿠터라서 진주나 통영에 가면 시장에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야마의 TMAX 560입니다. 543대가 판매가 되면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TMAX가 실제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빅스쿠터고 가격도 제 기억으로는 1670만원 정도 하는 굉장한 고급 스쿠터, 비싼 스쿠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43대나 판매가 되었네요. 다음은 베스파의 프리마베라 125로 548대가 판매가 되어서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베스파의 프리마베라는 베스파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클래식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다음은 하우즈의 USR 125 31위 559대가 판매가 되면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USR 125가 괄호치고 31이 있고 또 괄호치고 61P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누리의 V1이라고 하는 전동 스쿠터입니다. 590대가 판매되면서 31위를 기록했네요. 전기 스쿠터가 한창 뜰 때 이누리의 V1을 유튜브에서 자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름값이나 아껴볼까 싶어서 V1을 좀 봤었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19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3단에서도 시속 100 정도는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젠트로피의 젠트로피 G로 595대가 판매되어서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 스쿠터이고 충전 스테이션에 들러서 배터리를 왕춘된 걸로 갈아 껴서 교환해 가며 타는 방식입니다. 혼다의 PCX와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훨씬 빠르고 토크가 좋다고 강조를 했던 광고가 기억이 나네요. 배달용으로 종종 쓰이는 게 보이는 전기 스쿠터 젠트로피 G 30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KR모터스의 그란투스 125로 605대가 판매되면서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125cc급 스쿠터나 그에 준하는 전기 스쿠터로 꽉 차 있는 느낌이네요. 하긴 저번에 어떤 표를 보니까 국내에서 한 해 판매되는 일륜차가 약 12만 대 정도 수준인데 그중 9만 대 이상이 상업용 목적으로 팔리는 스쿠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쿠터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이해가 가죠. 레저 스포츠보다 약 3배가량 더 스쿠터가 많이 팔리니까요. 다음은 하우즈 스즈키의 AFR 125입니다. 610대가 판매되면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얘도 이런저런 특장점이 있지만 125cc 스쿠터입니다. 다음은 혼다의 몽키 125고요. 621대가 24년 동안 판매가 되면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125cc짜리 수동 바이크이고 작은 사이즈와 이쁜 디자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크죠. 다음은 하우즈의 USR 125 21P입니다. 625대가 판매가 되었고 26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우즈에서 파는 스쿠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한솜의 ADV 125로 673대가 판매되어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400만원대 고가의 스쿠터로 ESS 기능의 TFT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고 이 계기판에서 전후방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고급 옵션을 꽉 채워놓은 한솜의 ADV 125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혼다의 레벨 1100 DCT입니다. DCT 방식이라서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일반 사양의 리터급 배기량을 가진 크루저 바이크죠. 언젠가는 꼭 사고 싶은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Kwin 125도 ESS 브레이크 램프, 듀얼 채널 ABS, 방수 방진 USB 포트, 컬러 디스플레이, DFT 계기판, 7인치짜리 등등 고급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스쿠터죠. 광고를 정말 많이 했던 KR모터스의 Kwin 125가 697대가 판매되면서 2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대동 모빌리티의 GS100입니다. 전기 스쿠터로 PCX보다 더 잘 나간다고 하고요. 부품의 무려 92%가 국산화되어 있는 바이크라고 해요. 752대가 판매되면서 2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DNA 모터스의 VF100P가 798대가 판매되면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DNA 모터스의 100cc짜리 바이크죠. 공차 중량이 110kg도 안되는 가벼운 스쿠터로 현재 많이 팔리고 있네요. 다음은 꽤 화제가 된 적도 있었던 존테스 350D입니다. 35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36.7마력의 출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꽤 잘 나간다고 해요. 옵션도 좋은 편이라서 이걸로 테스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24년 올해 811대가 판매되면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DNA 모터스의 UL125 Envoy입니다. 마찬가지로 125cc급 스쿠터이고요. 270만원가량의 판매가 되었으며 866대가 판매되어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혼다의 레벨 500입니다. 1095대가 판매되면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공급이 워낙 딸려서 수요가 넘쳐도 잘 판매가 되지 않는 귀한 바이크였는데 올해는 무려 1095대나 판매가 되었네요. 높은 확률로 스쿠터 및 언더본 제외하면 레저 스포츠 중에서는 레벨 500이 아마 판매량이 1등일 겁니다. 다음은 DNA 모터스의 VX125가 1203대가 판매되면서 17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은 SYM4 심4의 VSX125가 1220대가 판매되면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름이 VX니 VSX니 하면서 어째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다음은 혼다의 어드방 350이 1389대를 판매하면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Kwin이나 어드방 350 같은 디자인이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야마하의 MX155가 1438대 판매되면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125cc 스쿠터의 2% 부족한 부분을 MX155가 채워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은 240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는 DNA 모터스의 VF100R이 1470대가 판매되면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스즈키의 버그마 스트리트 125가 1511대가 판매가 되어서 12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게 버그만 125랑 혼다의 디오 125가 인도에서 조립 생산이 되고 있었네요. 지원표를 보다 보니까 인도 생산이라고 적혀 있어서 버그만이 인도 생산이 맞나 싶어서 보니까 디오 125를 포함해서 인도에서 생산하는 일제 브랜드 바이크들이 생각외로 많네요. 다음은 혼다의 헌터커브입니다. 1754대가 판매되면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이쁘고 좋은 바이크라서 참 탐이 나는데 가격이 500만원대라서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혼다의 비전이 1880대를 판매하면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200만원 초중반의 저렴한 가격대에 110cc의 내구성 좋은 엔진을 탑재한 가성비가 뛰어난 혼다의 스쿠터죠. 다음은 닷스테이션의 EV-C1이라고 하는 전기 스쿠터입니다. 1894대가 판매되었고요.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스쿠터도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충전 스테이션에 미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빼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스쿠터네요. 이 방식이 참 다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쪽은 충전 스테이션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DNA 모터스의 시티 베스트 P입니다. 2875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8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더본 바이크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위에 P 말고 PD라고 시티 베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7위도 DNA 모터스가 차지를 했고요. UHR125가 차지를 했고 2991대가 판매되면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UHR125가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서 타보시고 몇만 킬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실험을 많이 하고 유명 유튜버 분들도 많이 타셨는데
상당히 내구성도 준수하고 무엇보다 시트만 걷어내면 엔간한 정비는 바로 다 가능해져서 정비성이 좋다고 센터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바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임도 적게 들고요. 이런 소문이 조금씩 퍼져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더니 올해는 급기야 7위에 올라온 UHR 125였습니다. 다음은 야마하의 XMAX 300 스쿠터입니다. 3,480세대가 판매가 되면서 6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NMAX, TMAX, NMAX 등 여러 형제들과 함께 야마하의 스쿠터 라인을 이루고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292cc 야마하 스쿠터 NMAX가 6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DNA 모터스입니다. DNA 모터스의 시티베스트 PD가 3,597대가 판매가 되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밑에도 시티베스트 P가 있었는데 이게 2,875대가 팔렸거든요. 이 시티베스트들을 합치면은 무려 6,472대가 팔린 셈입니다. 저도 시티베스트가 시골 등지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많이 보인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한국에서만 6,472대씩이나 한 해에 팔릴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잘 팔리네요. 디자인만 조금 더 슈퍼커브처럼 귀엽고 이쁘게 만들면 하다못해 헤드라이트만이라도 좀 슈퍼커브처럼 클래식하게 만들어주면 정말 훨씬 더 많이 팔릴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혼다의 포르자 350이 5,574대가 판매되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얘가 그래도 759만원이 넘는 중고가의 고급 스쿠터인데 한국에서 한 해에 5,574대가 팔려 불었네요. 저도 솔직히 휜둥이로 포르자 350 한대 내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동 조절 스크린에 ESS가 들어가 있고 듀얼 채널 ABS에 TCS도 장착되어 있고 디자인도 꽤 괜찮거든요. 그런데 출력이 29마력이더라.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 그래서 안 사고 지나친 적이 있는데 장거리 뛸 때는 이런 스쿠터 타면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다음은 야마하의 NMAX 125가 5,861대 판매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혼다의 슈퍼커버랑 PCX는 더 대단합니다. 혼다의 슈퍼커버는 8,671대를 판매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이륜차 시장 규모가 1년에 12만 대 수준이라고 하던데 커브 혼자서 거의 12분의 1을 해먹었네요. 정말 엄청난 판매량인데 PCX는 한술 더 뜹니다. 2위인 슈퍼커브랑도 약 4,000대가량의 차이를 띄우면서 12,939대를 판매하여 1위를 당당히 차지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민 이륜차라고 봐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PCX가 많이 팔렸네요. 그냥 나 이제 내일부터 배달할래? 그러면은 PCX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PCX 구매하는 그런 수준의 판매량인 것 같고 한국 전체 한 해 오토바이 토탈 판매량이 12만 대 수준인데 혼자서 10분의 1인 12,939대를 팔아치워 버렸다. 이거 정말 굉장한 판매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바이크 판매량 탑 50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브랜드를 다 포함하고 스쿠터와 레저 바이크를 모두 합해서 통으로 알아봐서 좀 신선하고 재미있었네요. 우리가 잘 모르는 한솜, 착한 바이크, 하우즈, 이누리, 더 좋은 사람 등등의 회사 바이크들도 제법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